올바른 투자를 위해 ETF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총보수 뒤에 있는 숨어있는 비용까지 파헤칩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ETF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비교 분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이라 어려운 신규 상장 ETF를 소개합니다. 연금저축과 ISA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에 필요한 모든 ETF를 분석하는 연구소인데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종목 분석을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재료는 QQQ입니다. 나스닥 100과 함께 투자하면 좋을 ETF가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그 전에 QQQ가 어떤 ETF인지 알아야겠죠?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QQQ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탑10 기업을 보면 마소와 애플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순입니다. 자산 규모는 242빌리언 달러고 총보수는 0.2%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섹터 구성을 살펴볼게요. 기술 섹터의 비중이 50.3%로 가장 높죠.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스닥 100다운 포지션이네요. 참고로 여기에는 리츠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QQQ와 함께 투자하면 좋을 ETF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배당, 테마, 커버드콜로 구분했는데요. 각 ETF별로 중복되는 비중과 환상의 결합 상품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QQQ와 배당의 결합 분석입니다. 배당 ETF로는 VIG, SCHD, 노비를 가지고 왔어요. 특징을 간단히 짚어보면 VIG는 성장 기업도 함께 투자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ETF입니다. SCHD는 배당 성장률이 높은 ETF인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13%가 넘고요. NOBL은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QQQ와 결합했을 때 어느 종목이 중복률이 작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QQQ 100개 기업과 VIG 314개 기업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414개고 중복 기업은 22개로 중복률 5.3%가 됩니다. 중복되는 기업으로는 마소, 애플, 브로드컴, 펩시 등이 있는데요. 역시 VIG는 성장 기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겹치는 모습입니다. QQQ 100개 기업과 SCHD 100개 기업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200개고 중복 기업은 8개로 중복률 4%가 됩니다. 중복되는 기업으로는 브로드컴, 펩시, 시스코 시스템, 암젠 등이 있는데요. SCHD는 배당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중복 기업이 별로 없네요. 마지막으로 QQQ 100개 기업과 NOBL 68개 기업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168개고 중복 기업은 4개로 중복률 2.4%가 됩니다. 중복되는 기업으로는 펩시, ADP, 신타스, 로퍼인데요. SCHD의 중복률이 가장 적을 줄 알았는데 NOBL이 더 적습니다. 새로운 발견입니다. 체크해둬야겠네요. 두 번째 QQQ와 테마 ETF의 결합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테마 ETF로 SOXX, SKYY, CIBR을 가지고 왔고요. 특징을 간단히 짚어보면 SOXX는 반도체를 대표하는 ETF죠. 요즘 AI 덕분에 핫한 종목이 됐습니다. SKYY는 클라우드 ETF로 역시나 AI 덕분에 해당 산업이 큰 성장을 하고 있네요. CIBR은 신규 산업에 해당되는 사이버 보안 관련 ETF입니다. QQQ와 결합했을 때 어느 종목이 중복률이 작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QQQ 100개 기업과 SOXX 31개 기업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131개고 중복 기업은 16개로 중복률 12.2%가 됩니다. 중복되는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등이 있는데요. 반도체 자체가 성장 테마라 중복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QQQ, SOXX, 엔비디아 3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면 3번의 중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QQQ 100개 기업과 SKYY 66개 기업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166개고 중복 기업은 16개로 중복률 9.6%가 됩니다. 중복되는 기업으로는 클라우드 3대장인 마소, 아마존, 구글과 어도비, 인투이트 등이 있는데요. 대형주가 많지만 일부 중소형주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QQ 100개 기업과 CIBR 33개 기업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133개고 중복 기업은 6개로 중복률 4.5%가 됩니다. 중복되는 기업으로는 브로드컴, 시스코 시스템, 팔로알토 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테마 ETF 중에서 중복률이 가장 작습니다. 종목 수도 작은데 중복이 작다는 건 그만큼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죠. 대신 CIBR은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QQQ와 커버드콜 ETF 결합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커버드콜 ETF로 JP, QYLD, TLTW를 가지고 왔고요. QQQ가 배당이 약하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죠. 특징을 간단히 짚어보면 JP는 S&P 500 중에서 우량한 종목을 담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QYLD는 나스닥 100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TLTW는 장기 채권 ETF인 TLT의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커버드콜에 대한 분석은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QQQ와 결합했을 때 어느 종목이 중복률이 작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QQQ 100개 기업과 JPI 109개 기업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219개고 중복 기업은 56개로 중복률 26%가 됩니다. 중복되는 기업으로는 마소,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 등이 있는데요. 대형 우량주를 기본으로 추려진 JPA답게 중복률도 높네요. QQQ 100개 기업과 QYLD 100개 기업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200개고 중복 기업은 100개로 중복률 100%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죠. 단, 커버드콜 상품으로 시세 차익 대신 배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QQQ 100개 기업과 TLTW 42개 종목을 결합하면 총 투자 기업은 142개고 중복 기업은 0개로 중복률 제로입니다. TLTW는 채권이 기반이기 때문에 중복될 리가 없죠. 이렇게 별도의 자산을 결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 주식이 아닌 자산을 더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QQQ와 함께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채권과 골드가 있습니다. 대표하는 ETF로는 TLT 국채, LQD 회사채, IAU 골드가 있죠. 골드는 GLD가 아닌 IAU를 가져온 이유는 총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자산과 결합해 자산 배분 형태를 취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QQQ와 함께 투자하면 좋을 세 가지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률이 작은 ETF로는 배당 노비엘, 테마 CIBR, 커버드콜 TLTW였습니다. 중복률이 5%가 넘지 않죠. 그럼 QQQ와 결합해 1대1로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현재 성적표를 봐야겠죠. QQQ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8.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CIBR은 상장한 지 10년이 안 돼서 최근 5년을 볼게요. 연평균 16.4%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NOBL은 10.2%입니다. TLTW는 안타깝게도 최근 1년 동안 9.6% 하락 중이네요. 대신 배당률이 19.2%나 됩니다. 각자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이제 QQQ와 1대1로 결합해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월 50만원씩 적립식 투자로 진행합니다. 25만원씩 각 ETF에 넣고 나머지는 QQQ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5년 차를 보면 CIBR이 4,400만 원으로 가장 많죠. NOBL과 TLTW도 4천만 원대로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10년 차가 되면 3개 종목 모두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년 차가 되면 QQQ와 CIBR 절반씩 투자한 그룹이 3억 3,400만 원이 되네요. 아쉽지만 QQQ와 TLTW 조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적립식 장기 투자의 힘은 대단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QQQ와 함께 투자하면 좋은 ETF를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ETF 재료를 분석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요청하시면 수요가 많은 종목부터 분석해 볼게요. 추가로 수수료 비교는 매달 정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신규 상장 ETF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연구소장 수페였습니다.